저는 25세 된 아들을 영어 학원에 다니면서 외국 여자친구를 교제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아들이 사고를 쳐서 10월 달에 아기 아빠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걸 또 사고를 쳤다 그래? 둘이가 사랑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네. 말을 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너를 존중해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더니 6월 달에 스페인을 갈 계획을 접어두고 일주일 전에 저랑 말다툼을 하면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마음은 안 편하고 그냥 아들을 미워하지는 않고 그냥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아들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제 걱정은 아들이 이제 엄마를 미워하고 원망을 해서 지금 이제 태어날 아이한테 영향을 줄까봐 또 그게 조금 걱정이 별로 됩니다. 그는 뭐 걱정 안 해도 돼. 네, 그건 걱정 그래서 안 해. 신랑은 이제 저보고 이렇게 그냥 6월 8일에 가는데 마음 편하게 조금 보내지 왜 말을 이렇게 꺼내서 애들이 이렇게 상처를 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또 제 마음을 그 순간적으로는 참지 못해서 이제 이래 벌어져가지고 지금 남편하고도 지금 사이가 조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라 하는데 남편이 마음속으로는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면 또 막말이 와서 또 이렇게 더 상처를 둘이한테 입힐까봐 그게 저는 두려워서. 사과를 하는데 왜 막말을 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못 받아주고 저한테 막 이렇게 못 받아줘도 사과를 하려면 자기는 그 일본이 뭐라고 사과를 하면 우리가 받아줄 때까지 일본이 해야 되나, 그냥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하면 끝이가. 제 마음이 지금 그럼 자기가 자기 일본 사람하고 예. 똑같네. 별로 하고 싶지가 않는 거지. 예,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 안 하면 돼. 그러면 솔직하게 말이지.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해라 하니까 제 잘못을 이제 인정은 하는데 뭐 인정을 해? 인정을 안 하지 지금. 그렇네요. 인정을 하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해야지. 인정을 하면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뭐 전화 팍 끊어도 또 전화해가 아이고 잘못했다 이러면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자기 또 딱 성질 나가지고 예. 니는 뭐 잘했노 이래 나가면 그건 예. 사과가 아니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과 안 하면 돼 그냥 그럼. 아들이 인연을 끊으면 그냥 끊고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럼 괜찮지. 20살이 넘었잖아. 예.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알겠습니다. 자기가 뭐 아들이 보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으면 사과를 해야 되고. 아니, 안 보고 싶어요. 아무 싶으면 안 해도 돼. 네. 아무 문제 없어. 그건 죄 되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갈 일도 아니고 이미 20살이 넘어가 성인과 성인의 관계니까 관계를 좋게 하려면 서로 다정하게 해야 되고, 관계를 좋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아무 그게 나쁜 짓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무슨 그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견해 충돌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다. 자기가 볼 때. 근데 아들에게 자기가 큰 소리 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큰 소리를 쳐? 그러니까 결혼을 누가 하고 하느냐는 그건 자기 자유인데. 예, 자유인데 안 도와주는 걸로 이제 뭐라고? 예, 도움을 이제 요청을 안 했지만 이제 인상을 보니까 이제 조금 도와주었으면 하는 아니 그건 그런. 자기가 그렇게 짐작한 거지. 아니 맨날 주둥이가 튀어나와가지고 주둥이 튀어나온 건 뭐 그럼 자긴 돼지 보면 내 성질 나겠네. 돼지는 항상 이래 나와 있잖아. 그 지금 보니까 뭐 돈도 없고 하니까 원룸에 가서 사는 것 같은데. 원룸에가 살든 어디가 살든 네, 상관하면 내가 안 말하면 되겠죠. 상관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하고 결혼하든 자기가 어디 가서 살든 길거리에 텐트를 예. 치든 그거는 자유라 이 말이야. 그럼 아들이 그냥 머리 깎고 스님 돼버리는 게 낫겠어? 그 외국 여자들 결혼하는 게 낫겠어? 아니 그거는 저는 외국 여자라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걱정은 아들이 이제 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기가 잔소리를 해서 생긴 일 예,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 외국 여자가 결혼했다고 잔소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럼 뭐 그러니까 도와달라 안 했다며? 안 했는데 인상을 계속 쓰고 이러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나도 자기 인상 딱 보이 스님 욕을 억수로 하네. 아, 네. 자기 묻고 싶은 요지가 뭐예요? 다시.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아들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미워하고 화도 나고 안타깝고 이랬었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뭐 자기는 인연을 끊고 이제 나간 거잖아요. 말도 없이 이제 저랑 다투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순간에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욕도 하고 혼자서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신랑한테 이제 막 그렇게 하소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만 참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해를 끝까지 잘해줘야 되는데 일단 결론은 제가 잘못을 했다고 아들한테 말로서는 못하고 저 속으로 그냥 참회를 하고 이래 있는데 아들은 저를 계속 미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 지금까지 했는데 또 되풀이한다. 생각으로는 잘못한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내가 잘했다. 이게 지금 진실이에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자기. 예. 자기같이 잘난 여자가 잘못할 리가 있나. 절대로 잘못할 수가 없어 자기는. 자기는 다 오라 무조건.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잘못했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전화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잘못했다 얘야 미안하다 하고 뭐라고 해도 아이고 그래 엄마 잘못했다 아이고 그래 엄마 잘못했다 이렇게 정도가 되면 10번 애가 뭐라 그래도 아이고 그래 엄마 잘못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전화를 하고 그렇게 안 되겠다 싶으면 그건 이미 자기가 겉으로만 잘못했다 이러지 속으로는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 맞아요, 진짜. 그래. 예. 그러니까. 10번은 한 번은 참는데 10번은 못 참을 것 같아요. 그건 잘못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잘못을 했으면 참는 게 아니야. 10,000번을 해도 아이고 미안하다 이래 되는데 그러니까요. 자기가 잘못 안 했기 때문에 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잘못했다 소리 하지 마. 예. 남편이 뭐라 그러면 여보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예. 넌 잘못한 거 없어요. 지가 오면 뭐 내가 뭐 지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받아줄 의향은 있지만은 그렇게 내가 얘기했어요. 뭐 먼저 잘못했다 할 생각이 나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여보 한번 보세요. 제가 잘못할 여자예요. 그 해결이 됐어요. 뭘 묻고 싶은지 다시 돌아가 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경 끄고 내버려 두세요. 알겠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감사합니다. 잘못했다 생각도 하지 말고 성인끼리 의견 충돌해가 헤어졌잖아. 그죠? 성인 내 아들 이러지 말고 성인끼리 의견 충돌이 돼서 헤어졌어. 돈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준다고 성질내가 헤어졌어. 그러면 끝이야. 지가 필요하면 오면 또 연락하고 또 뭐 내가 필요하면 또 연락하고 또 그래서 뭐 기분 나빠가 전화 안 받으면 뭐 좀 더 기다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예. 이건 제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결혼한 조카 문제인데, 저희 조카가 이제 39살 띠동갑이거든요. 근데 이제 6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우리 조카가 너무 어린애 같아서 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지금 둘이 이제 부부싸움을 해갖고 집 밖을 나간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고모 입장에서 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말을 잘 안 들어요. 다 큰 어른이라고 지 주장만 펴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조카 며느리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어떤 때는 좀 많이 짜네요. 그리고 저희 조카가 이제 자기들 간의 부부 갈등도 있는데 직업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좋은 말을 해주고는 싶은데 제가 계속 자꾸 얘기를 하면은 자꾸만 나갈 것 같아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오늘 조카 며느리를 여기를 데리고 와서 스님하고 좀 고민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갖고 제가 저 혼자만 왔거든요. 어떻게 우리 그 조카한테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자기 지금 좋은 얘기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요 안 나요? 지금 많이는 안 나고. 안 나면 안 난다 그러면 돼요. 안 나면 안 하면 되는데 뭐. 근데 어린애가 이제 6살짜리 아이가 앞에서 이제 싸우는 일도 있고 그랬다 그래서 좀, 그리고 또 집에 나가서 산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대요. 그래서 빨리 마음을 잡고 서로 얘기를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하는데
대화를 많이 안 하나 봐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래서 혹시 저는 이제 이게 너무 길면 둘이서 또 갈라진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예, 나오면 걱정되는. 못 돼요. 갈라지는 게 한두 집도 아니고. 걱정도 팔자다. 내가 두 마디만 할게요. 첫째, 신경 꺼. 두 번째, 니나 잘 살아라. 지금 뭔가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잔소리하면 조카하고 원수됩니다. 조카가 와서 물으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세요. 물어도 모르면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이러면 돼요. 그걸 뭘 남한테 물어가 답해줄 필요도 없고 아무 요청도 안 돼 자기가 걱정을 해가 이래라 저래라. 부모가 그래도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근데 자기 지금 분수도 모른다. 근데 이제 우리 조카 며느리가 그 전에는 이제 이 일 있기 전에는 저희 이제 시댁 쪽하고는 별로 왕래를 자주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와서 저희들한테 이제 고모들한테 와서 자기 고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들어보고 서로 좀 양보를 하고 좀 서로 양보하는 게 그게 그리 쉬운 줄 알아요. 이 여당 안에 진박 비박도 서로 양보를 못해가 저렇게 깨지고 대통령과 국회도 서로 양보를 못해 저렇게 깨지고 민주당 안에도 서로 양보를 못해가 당이 두 개 되고 이게 세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남의 일이라 그래 쉽게 말하노? 어떻게 서로 양보를 하노? 북한하고 남한하고 서로 양보만 하면 전쟁 안 해도 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이렇게 안 싸워도 되잖아. 그게 안 돼서 그 나라님들도 못 하는데 자기 조카가 무슨 부처님 같은 현인이라고 서로 양보해라. 왜 그렇게 갈수록 얘기 들어보니 더 과대망상이다. 불가능한 얘기 하지 마세요.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저기 어른이니까 좀 어떻게 잘 해보라고 중간 역할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경 꺼요. 우리 아들이 저기 뭐예요? 결혼해가 며느리하고 둘이 싸운데도 신경 꺼. 내가 이럴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 해결 못해. 자기가 말한다고 해결하지 못해요. 스님한테 물어가서 지금 둘이 싸우는데 스님한테 물어가 가서 얘기해주면 그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겠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 도움 안 될 얘기를 내가 왜 이 아까운 시간에 해요? 아무 도움 안 돼. 그러면 계속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신경 꺼라니까.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저는 49세 직장인입니다. 네. 아버지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친정 아버지요, 시아버지요? 그냥 아버지입니다. 결혼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아버지. 살아요? 네. 아버지께서는 그 이해심이 굉장히 없으신 분이신데 네. 지방에서 아버지보다 2배 정도 더 이해심이 없으신 어머니와 항상 싸우시면서 그래도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일전에 직장을 하직하고 아버지와 같이 지방에 내려와서 살자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법륜 스님께서 20세가 되면은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독립해서 살고 있는 50대가 다 돼간 자식이 아버지께 의존하러 돌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법륜 스님께 가서 내가 아버지께 의존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보호하러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결정을 한다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안 내려가고 왜 안 내려오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 될까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머리도 좋으시고 이해심이 없는 분이라서 먹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내려간다면 그 타인을 인정하지 않으신 그 노인분들에게 제가 맞추고 또 그분들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자유를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순리대로 결정을 한다면 그게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순리대로 결정을 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들끼리 살고 자기는 자기끼리 살고 때때로 가서 돌봐드리고 어려운 거 있으면 해결해 드리는 게 제일 순리지. 굳이 순리대로 얘기한다면.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순리대로만 살 수 없는 조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병이 나든지 교통사고 나든지 이런 건 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고지.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스님이 혼자 사는 것도 순리는 아니잖아요. 이 자연 생태계에서 본다면. 그죠? 그러나 순리가 아닌 길도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절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것은 순리는 아니야. 스님이 혼자 사는 게 순리가 아니듯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나 스님이 혼자 살듯이 자기도 가서 부모님과 같이 살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근데 스님 혼자 사면서 내 밤마다 여자 생각나가지고 울고 뒤척이고 절에 신도가 오면 찝쩍거리고 이러면 결혼해가 사는 것보다 못하잖아. 그러려면 숫째 결혼해가 살지 뭐 때문에 혼자 사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듯이 자기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아버지 성격이 독선적이다, 엄마하고 싸우는 거 보기 싫다, 힘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괴로워한다면 그건 안 가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리는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 생태계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순리대로만 살 수 없고 때로는 거슬러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슬러서 살면서 괴로워하면서 거슬러서 사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님이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여러분들 결혼해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살면 이건 오케이 괜찮은데 결혼해서 사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살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런 아버님 성격에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 그렇게 매일 갈등이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살면 현재 볼 때 내가 볼 때는 자기가 그 가서 물 들지 물 드는 수준 즉 자기도 거기서 엄마 왜 그러나 아버지한테 잔소리 하잖아 아버지는 왜 독선적으로 그러십니까 이제 늙어서 엄마 좀 이해하세요 이렇게 자기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빌 거라 이 말이야. 살아보면. 그러면 이제 자기는 엄마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아버지하고도 갈등이 생겨서 엄마 아버지는 원래 갈등인데다 나하고 엄마하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해가지고 세 사람이 이제 전선을 형성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냐 이 말이야. 내가 볼 때 그건 좋은 게 아니다. 나는 따로 살고 자기들은 싸우는 거는 부부 문제니까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가끔 아버님 얘기도 들어두고 어머님 얘기도 들어드리고 편들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돌봐드리고 이렇게 매일 가서 갈등하는 것보다는 떨어져 있으면서 가끔 좋은 일을 하는 게 인사 듣고 좋지 않느냐. 이게 이제 첫째인데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 아버지가 들어오라 그래서 가면 안 돼요. 그거는 내 삶이 종속적이고 들어가면 반드시 원망이 생깁니다. 잘 사는데 들어오라 그래서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으면 들어가도 된다.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간섭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갔기 때문에 유사이라든지 이런 걸 바라는 것도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들어가서 두 부분이 아무리 싸우더라도 관여를 안 해야 돼요. 그냥 두 분이 싸우시면 조용히 밖에 나가 있거나 안 그러면 구경을 하거나 누가 이기나 둘이 싸우는 거는 내 있든 없든 싸우시는 거거든요. 내가 봤을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텔레비 보듯이 그냥 구경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이러면 들어가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수준이 안 되면 안 들어가는 게 낫다. 근데 어떻게 실망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 그게 말씀을 잘 자기 욕심이에요. 실망하지 않도록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못 간다고 그럼 말씀을 어떤 여자분이 나하고 와서 결혼하자는데 꼭 자기는 스님하고 한번 결혼해 봤으면 좋겠다는데 내가 실망하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는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거는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망을 하든 뭐 아프든 자살을 하든 뭐 약 먹고 죽든 그건 내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딱 자기 중심이 안 잡히면 이 혼자 살기 쉽지가 않아요. 저런 인간한테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나 싶으지만 안 그래. 눈빛 여자들이 많다니까. 그럴 때 자기가 딱 중심을 잡고 자기 길을 가야지 여기 휘청하고 저기 휘청하면 안 돼. 네, 감사합니다. 네. 제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네. 옛날 분들 성격 그리고 고집 이해하려고는 합니다만 저희 아버지께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여자 문제로 어머님 속을 썩혔습니다. 네. 제 아버지는 이 문제를 남자로서 파워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요. 제 어머님 나이가 70인데 아직도 집 밖을 마음 편히 놀러 못 나가십니다. 그 정도로 어쨌든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결벽증에 잔소리까지 하시는데 자식으로 보고 있자니 도가 지나칠 정도로 어머니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아버지 밥 누가 차려줄 거냐, 제발 이젠 조금만 성격 내려놓으라고 해도 콧방귀만 끼시고 아버지와 대화로 몇십 번을 부탁드려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식으로 보고 있자니 해줄 수 있는 건 내색 안 하고 자주 찾아뵙는 것뿐이라는 게 짧은 제 생각인데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저도 많은 마음고생해서 이제는 암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아니, 자기가 한번 얘기해봐.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보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보고 가르쳐야 돼요?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확실해? 지금 자기 나이 몇 살이야? 40살입니다. 40살. 결혼했어요? 예, 결혼했습니다. 예, 애들 몇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초등학생 2명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이들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네, 네. 아직 그럼 아이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못했잖아, 그죠? 네.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애들 몇 명 낳았어요? 4남매 낳으셨습니다. 그럼 자기보다 2명이나 더 낳았잖아. 네, 그러고 지금 애들 다 장가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더, 부모가 더 지금 능력이 있나? 자기가 더 능력이 있나? 근데 자기가 아버지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아버지가 들을만 하겠나? 아버지는 바람도 피고 뭐도 하면서도 애 넷이 놓고 기어가 장가 보내고 다 했는데 자기는 바람도 못 피우는 주제에 애도 아직 쪼만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바람을 폈다 하는 것만 움켜쥐고 자꾸 문제를 삼는데 둘이는 짜가락짜락 싸우면서도 4명을 낳아서 키우고 다 보냈단 말이야. 싸워가면서도. 자기는 안 싸우고도 지금 못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말을 들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그건 아버지가 나빠서 자기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아버지가 왜 자기 말을 듣겠어. 경험적으로 모든 게 아버지가 더 앞서는데 자기가 굉장히 첫째는 착각도 유분수다 이런 말 있잖아. 착각이 너무 심하고 두 번째는 그건 자식된 도리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없어도 잘 사니까. 지금 결혼한 지 자기가 40으로 부모님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잖아. 그죠? 싸우면서 못 살 것 같으면서 40년 잘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전혀 자기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니까 두 분 내가 싸우든 어떻게 하든 건 신경 쓰지 말고 자기 가정이나 잘 돌보면 돼.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틈나면 어때요? 가주는 거 아버지 보고 그런 얘기 한다고 아버지가 들을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내 아버지니까 그냥 가고 싶으면 가야 되면 인사하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어머니가 전화 오면 들어만 주고 어머니 전화 받고 자기가 어머니 편이 돼버리면 아버지 나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진짜 나쁘면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살까 안 살까? 안 살아. 벌써 이혼했어. 같이 사는 거는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그래도 아직 버리기에는 아깝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 자기도 나중에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어도 불평을 하면서도 사는 거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안 들, 딱 100, 내가 원하는 100은 안 되지만은 70점은 되기 때문에 버리기에는 아깝기 때문에 다 군지렁군지렁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알았어요? 조금 네. 정신 차리세요, 젊은 사람. 그리고 부모님이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건 내가 100을 원하는 거고 부모님이 이혼해버리는 거는 0이라면 지금 싸우면서 사는 거는 50점은 되나 안 되나?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혼 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하시다. 이렇게 늘 존경을 해야 돼.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부모에 대한 효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는 저게 문제다, 뭐 문제다. 그러면 자기가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데 아무 도움 안 자기는 자기대로 괴롭고 그런 문제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욕하면서 닮는다 이런 말이 있어. 나중에 또 자기가 닮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버지를 두둔해도 안 되고 아버지를 비난해도 안 된다. 두둔하면 지금 기분 나쁘고 어머니가. 기분이 나빠가 얘기하는데 두둔하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욕을 하면 어때? 나중에 기분 나빠. 자식이라 키워놓으니까 지금 아버지를 뭐 한다? 욕한다고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그런 남의 부부싸움에 절대 끼어들면 안 돼. 스님이 정문적설할 때 부부싸움에 끼어들든 안 끼어들든 절대로 안 끼어들. 아무리 여자가 일어나가 남편 욕을 해도 남자가 여자 욕을 해도 제가 안 끼어들죠. 저의 관점은 그래도 너희들은 나보다 낫다. 너희는 싸우더라도 시집장가를 갖고 나는 그것도 못 해봤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 내가 그 끼어들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니까 울고 불고 얘기해도 스님이 아무래도 그래도 나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할 뿐이지 그 좋다 나쁘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예, 스님 반갑습니다. 네. 예, 질문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네, 스님, 저는 부모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는 되게 주사가 심하셨고 그래서 되게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컸고 반면에 어머니는 되게 착하시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컸습니다. 네. 그렇게 크다가 아버지는 9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되게 우리 가족끼리 되게 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어머니랑 오히려 더 크게 갈등하고 더 크게 더 가정 분위기는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30살 중반쯤에 제 인생에 큰 위기가 왔었는데 그렇게 되다가 제가 마음 공부를 하고 스님도 알게 되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저를 무언가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108배도 하면서 마음을 돌아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는 내 어머니가 미워했던 아버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 어머니는 제 아버지가 미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런 와중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99년도에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 그냥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시는 걸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와 제가 아버지를 좀 죽음으로 내몬 것 같다는 약간 너무 안 좋게 대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괴롭고 지금 어머니와의 관계도 지금 거의 되게 많이 안 좋습니다. 거의 끝났다시피 하는데 제가 아버지의 죽음과 또 어머니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수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어릴 때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고, 어머니는 좋은 사람처럼 네. 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고, 어머니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어린 마음에. 왜 아버지는 술 먹고 주사하고, 엄마는 나한테 밥 챙겨주고, 울면 달래주고, 빨래해서 옷 갈아입혀주고 하니까, 나한테 잘하니까 어머니는 좋은 사람. 나한테 잘못하니까 아버지는 나쁜 사람. 이런 거지. 객관적으로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고 어머니가 좋은 사람인지 그건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커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자기도 어머니하고 살기 지금 힘들죠. 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힘드니까 술 먹고 좀 행패를 네. 피웠을까, 안 피웠을까? 피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너무 이해됩니다. 너무 이해되면 안 되고. 네. 아무튼, 아버지도,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먹고 행패를 피우는 게 나쁜 짓인 줄 어릴 때는 알았는데, 내가 이제 커서 이래 보니까, 엄마 같은 분하고 같이 살려면, 남편이 참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에게는 따뜻한, 그러니까 나는 아이니까, 아이에게는 따뜻한 보살피는 엄마지만은 남편에게는 그렇게 싹싹한 엄마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 되니까 역시 엄마하고도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가 꼭 나쁜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렇다고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아버지가 꼭 나쁜 사람은 아니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과거에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겪어보니까 아버지가 꼭 나쁜 사람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듯이 지금 엄마하고 부딪히니까 엄마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에 내가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늘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내 맘대로 안 되면 나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고 아버지가 잘 안 해줬기 때문에 엄마는 좋은 사람,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고 이제 아버지는 없고 엄마만 있는데 엄마가 지금은 이제 나한테 다 컸는데 자꾸 잔소리하고 뭐라고 하니까 또 엄마가 안 좋은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평가에 있다. 내 평가는 나한테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정치 지도자 어떤 사람을 나쁘다고 평가하는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좋다 그러죠. 우리가 북한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북한은 또 그 사람을 훌륭하다 그러고 우리가 중국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또 그 사람을 훌륭하다 그러고 미국 같은 데서 보면 트럼프를 막 열렬하게 따르는 사람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막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데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인데 다 자기 기호, 자기 성향, 자기 이념, 자기 종교, 자기의 이익 이런 관점에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어릴 때는 엄마는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사람이고 아버지는 뭐 술 먹고 가끔 주선하지 나한테 뭐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밥을 줘도 엄마가 주고 빨래를 해줘도 엄마가 해주고 뭐 보살펴줘도 엄마가 보살펴줘.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보살펴주니까 엄마는 좋은 사람, 엄마를 괴롭히니까 아버지는 나쁜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좋던 엄마가 갑자기 사람이 나빠졌느냐? 아니에요. 그때 내가 좋아할 때도 그분이고 지금 내가 싫어할 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나하고 이해관계가 부딪힌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제 힘든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경험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가 꼭 나쁜 사람이 할 수가 없다. 옛날에 엄마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겪어보니까 엄마가 꼭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옛날 기준은 엄마는 좋은 사람, 아버지는 나쁜 사람인데 그러면 지금은 다시 아버지는 좋은 사람, 엄마가 나쁜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원래 엄마도 아버지도 좋은 사람도 아니고 무슨 사람도 아니다.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인데 그때 나한테 내 관점에서 나하고 관계에서 얼마나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릴 때 엄마가 엄마의 얘기를 듣고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 그 왜 엄마 얘기를 들었느냐? 엄마가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엄마 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던 엄마기 때문에 자기가 크니까 결국은 엄마가 볼 때는 자기가 지금 누구 역할을 하고 있다. 아버지 역할. 생긴 것도 비슷하고 하는 집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지금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또 엄마의 그런 행동을 또 아버지가 못 견뎌하듯이 자기도 못 견뎌한다. 자기 속에는 엄마의 그런 영상도 있고 아버지의 영상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아버지하고 살았다 그러면 자기 또 아버지하고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부딪혔겠죠. 부딪히겠죠. 왜냐하면 예. 그때는 자기 속에 엄마의 영상이 아버지하고 부딪히고 지금은 자기 속에 있는 아버지의 영상이 엄마하고 부딪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내가 자꾸 엄마가 남편을 미워하면 아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것이 지금은 내 편이 될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나하고 그것이 다시 자식하고 갈등의 원인이 된다. 그런 원리로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과거 전생 인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벌도 아니고 사주팔다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그동안에 미워했는데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잘못 알고 미워했구나. 이게 먼저 참회가 돼야 돼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참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나쳐가 내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렇게 가는 거는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명대로 살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고 그걸 뭐 자기가 칼로 찔러 죽이거나 뭐 자기가 물에 빠뜨려 죽였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 서로 갈등하다가 죽었다고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또 너무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자기를 괴롭힌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엄마는 지금
어릴 때 내가 엄마가 좋았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엄마를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엄마인데 옛날에 좋아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날 키워주고 나를 따뜻하게 보살펴줬던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는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못돼 보이는 아버지에게도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좋은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소리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스님, 저는 근데 그 생각이 너무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가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그 기억 때문에 제가 너무 그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돼서 그런지 아버지가 몰라도 고통스럽게 돌아간 걸 자기가 뭐 고통스럽게 했어요. 본인이 술 먹고 본인이 어려워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죠. 어머니가 저한테 저는 제 생각에 자꾸 어머니가 저를 어머니가 저를 앞세워가지고 아버지한테 자꾸 이렇게 밀었다고 푸시했다고 해야 되나? 자기는 저를 아바타처럼,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자기는 뒤로 빠져가지고 저를 앞세워가지고 아버지하고 자꾸 부딪히게. 저 그 생각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나 책임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무책임한 거예요. 한때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할 때는 어머니를 괴롭힌다고, 어머니 핑계대고 아버지 미워하고, 이제 또 어머니를 미워하면서 또 아버지 핑계대고, 잘한다. 사람이 성령이 돼가지고 내 핑계만 대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약자니까, 아주 어린 아이라도 자기 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 어머니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렇게 돼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하나 짚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압박을 견디려면 애라도 내가 껴안고 애한테 아버지 욕을 하면서라도 그걸 버텼을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것만 안 간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머니를 미워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마음에 계속 걸려요?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는 자연스러운 당뇨 합병, 그때는 그렇게 그냥 당뇨 합병 돌아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약간 이런 말은 그렇지만 좀 되게 고통스럽게 말려 죽였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어머니가 저를 앞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고립되게 아버지가 고통스럽게 되게 병치를 오래 하셨거든요. 아마 한 10년 이상을.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근데 그게 고통스럽게. 왜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데 어떤 여자가 남편이 맨날 술 먹고 행패 피우는 거를 그 정성을 들여서 보살피라 하는 거는 자기는 아버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엄마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운 거는 어머니가 그렇다는 게 아버지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자꾸 밀었다는 게, 그러니까 저를 자꾸 이렇게 앞잡이처럼 뭐 아바타처럼 자꾸 이렇게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 부분. 그리고 어머니가 시켰으면 어머니한테 밥 얻어먹은 거 고마운 거 생각 안 하고 어머니가 시킨 것만 나쁘게 생각하나? 자기가 안 하면 물론, 되지. 예? 자기가 엄마 시켜도 안 하려면 안 하면 되지. 자기가 해놓고 왜 책임을 어머니한테. 그때는 제가 뭐 너무 어려가지고 몰라서 그럼 그랬으니까. 뭐래서 몰랐으면 내가 그때 몰라서 내가 그랬다. 아까 몰라서 아버지를 미워했다. 몰라서 그랬다 하는 건 자기가 몰랐던 거에 대한 참여를 해야 할 일이지. 왜 책임을 어머니한테 밀어? 저는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그럼 그때는 어머니 지금 보면 꼬마였으니까. 자기 지금 커서 보면 자기가 지금 모든 걸 다 알아요? 어머니는 그때 그러면 다 알까 그거를? 몰랐겠죠. 그렇지. 어머니도 자기 살기 힘들어서 아우성을 친 것밖에 아니지 나쁜 의도를 가진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옛날 어머니 나이가 지금 됐을 거 아니에요. 예, 됐습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잘 알아.
자긴 저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자긴 지금 부모한테도 미워하고 엄마도 미워하고 성질 내는 수준인데 엄마는 그러면 아빠한테 아빠가 술 먹고 조정하고 병석에 누워 있으면 짜증 날까 안 날까? 짜증 나겠죠. 그래, 그런 엄마를 이해한다면 그 엄마를 미워할 일은 아니지. 저는 자꾸 그러니까 저를 자꾸 밀었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그 포인트가 자꾸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 부분 너무나 그럼 믿고. 그렇게 생각해가 자기를 자꾸 괴롭히세요. 뭐 자기가 괴롭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아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를 미워한 것을 지금 후회하듯이 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기는 또 어머니 자기 죽을 때까지 내가 어머니한테 잘할 걸 어머니를 미워한 걸 또 후회하게 돼요. 그렇죠. 그럴 것 그래서 같습니다. 옛날에 불효자가 부모 죽으면 더 슬피 운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릴 때 미워해놓고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를 거기서 그거 한번 경험해보고 딱 멈춰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일을 어머니한테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자기는 또 이보다 더 울어요, 이제. 더 후회하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이다. 한 번 실수했으면 됐지. 똑같은 것을 2번 반복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에게,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를 후회에 대해서 후회하고 걱정하는 건 아무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머니한테 똑같이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미워해놓고 돌아가시고는 후회하고 하듯이 똑같이 어머니 살아계실 때 또 미워하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또 후회할 일을 같은 잘못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버지 생각할 때가 아니고 어머니에 대해서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참회를 하고 예. 어머니에 대해서는 항상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네. 하든 어머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를 먼저 하지 말고 오라 그러면 내일 집에 오느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대답해. 내일 안 돼요 이러지 말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돼가지고 아이고 갈라 그랬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늘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봐요. 어떤 말을 해도 예.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고 다음날 어머니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연습. 자기가 지금 어머니하고 부딪히면 내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하듯이 엄마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풀릴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스님. 네. 네, 스님,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 제 과거와 부모님의 과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성찰할 수 있는,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스님. 네.